상권이 쪼개지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효 상권, 유효 수요 이게 없으면 언제든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불경기, 소비력이 약해지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국밥집이다 이런 식으로 또 현혹돼서 선택하시려는 분들이 앞으로 많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청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춥고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서민들이 자주 먹는 국밥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나오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고 속절없이 망하는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찾아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답답한 마음이 너무 생겨서 왜 요즘 국밥집 창업이 문제인지, 왜 국밥집 프랜차이즈들이 이렇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피셜입니다. 훌륭한 브랜드들 많죠. 저는 그 일부, 아주 지극히 일부에 대한 얘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애도 있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어려서 20대 때 최선당이라고 하는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최선당이라고 하는 데는 샤브샤브를 파는 데죠. 근데 그곳에 상권을 집어넣을 때 그 원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원칙이 뭐였냐면 최소 1.5km 반경, 그리고 주차는 최소 6대 이상. 이 얘기는 뭐냐면 상권 자체가 멀리에서도 오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유효 상권을 넓게 준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차 끌고 와서 먹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뭐 최선당이 비싸게 파는 최선당이 아니라 가성비 최선당이었고, 그때 점심 특선을 6,000원에 팔고 이럴 때였으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는 탕 메뉴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사업하기 직전까지 있던 프랜차이즈가 순댓국 프랜차이즈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 구리라고 하는데 입점을 시켰을 때였는데, 그때는 딱 보니까 구리에는 인창동 정도에 하나 들어가면은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구리 인구가 한 17만 정도 되는데 땅덩이가 좁아가지고 남양주까지 가는 건 몰라도 구리 안에 2개 넣기가 애매하다 이런 정도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를테면은 원래 본점이 성남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송파가 있으면은 현대사고는 붙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아무리 붙어 있어도 차로 가면은 10분이면 가다 보니까 태평동에 있으니까 문정동에도 안 넣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린 안단 말이에요. 그 거리상의 체감이. 국밥 먹으러 갈 때 맛있는데 그래도 10분 정도 가서 먹잖아요. 우리 기사식당 보면 10분 정도 가서 먹자. 부대찌개 먹고 싶어도 야 저기 부대찌개 잘하니까 저기 가서 먹자 이렇게 가서 먹는 데잖아요. 사실상 이런 탕 메뉴 음식점들은 구단위 상권, 지방은 시단위 상권, 구단위 상권에 들어가는 업종이었다고요. 그 정도 줘야 되는 업종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가성비, 서민의 음식. 근데 지금 그 서민의 음식인 순댓국, 탕집들이 지금 원재료 값이나 인건비가 올라서 사실상 서민의 가격이 아니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박을 찍는 집들은 맛있는 집들인데, 그 맛집들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재료, 양심적인 재료, 그런 거 쓰는 거고요. 정성을 다해서 끓이겠죠. 김치든 깍두기든 맛있는 레시피로다가 정성스럽게 담가서 주겠죠. 어찌 보면은 그 국밥집 하나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인원들이 마치 공장 인원들처럼 다 같이 대량 생산해서 그렇게 찾아오는 서민들, 기사님들, 그분들이 꾸준하게 아침부터 밤까지 쭉 들어오니까 그게 타산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새 계속 보는 이 국밥 프랜차이즈가 문제인 게, 언뜻 보면 말은 되게 잘해요. 딱 들어봐도 되게 빠져들게 생겼어. 그래서 선택한 거죠. 자신들의 본점이나 초창기 출점을 할 때는 자신들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자신들의 노하우, 맛, 이게 특별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 뺍니다. 그 사람들이 본인과 본점과 직영점과 초기 가맹점들은 사실상 상권이라는 거를 무한정으로 늘려가지고 했던 장사란 말이에요. 그거를 안 알려주는 겁니다. 가맹점들한테. 가령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내가 지금 송파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잠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근데 여기서 국밥집을 열었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정성스럽게 했고 무리마다 차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가성비 있게 팔아가지고 하루 매출을 300만 원을 팔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당연히 맛과 서비스, 가격 이런 걸 인정받은 거죠. 근데 그거는 기본인 거고, 결국 제가 잠실 주민들한테만 팔아서 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잠실을 기점으로 차 타고 10분 걸리는 강남에서도 오고, 다리만 건너서 되는 구이동, 자양동에서도 오고, 강동에서도 오고, 밑으로는 성남 분당에서도 오고, 상권을 엄청나게 넓게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하던 거는 옛날 프랜차이즈 곰탕집이나 오래된 곰탕집들, 감미옥이라든지 설렁탕집, 유명한 기사식당집들, 이런 집들은 주차 공간도 꽤 신경을 썼어요. 발렛 하시는 분들도 신경 썼고, 멀리서도 오는 사람들을 받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야지 이게 가성비 있게 만족스럽게 그렇게 상권을 넓게 해야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상권을 넓게 해야지 그나마 타산이 나오는 국밥집 창업인데, 이 프랜차이즈들이 국밥의 장점을 이용해서 가맹점을 미친 듯이 오픈시켜 놓고, 자기네가 상권을 무지하게 넓게 장사했던 사실은 쏙 빼놓고, 가맹점들한테는 상권을 아주 조각조각 내서 오픈을 시켜버리니까
아니라 차 타고 5분 가면 또 가맹점, 조금만 가면 또 그 브랜드. 물류를 팔아먹어야 되는 본사는 전혀 상관없겠지만 그 가맹점들은 뭐가 되죠? 얼마 전에도 부산의 어떤 프랜차이즈는 부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30개 가까이 그렇게 가맹점을 출점하는 그런 브랜드도 보이더라고요. 이게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 프랜차이즈 기술자들은 물류 팔아먹으면 되는 거고, 어차피 망하든 말든 출점 기록은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인지도는 계속 쌓여가고 있고, 인지도라는 게 높아지니까 초보 창업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선택하는 브랜드니까 좋은 거구나 하고 존중심리에 휩쓸려서 자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차하면은 이게 안 되면 다른 브랜드로 갈아치고 이렇게 하면 본사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싸질러는 가맹점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미 지금 자기들 돈 다 집어넣는데. 큰 맘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데는 그나마 양심적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전문점처럼 한 가지 국밥만 파는 게 아니라, 순댓국밥만 파는 게 아니라, 돼지국밥만 파는 게 아니라 거의 뭐 국밥계의 김밥 천국이잖아요. 추어탕도 팔고 설렁탕도 팔고 갈비탕도 팔고 전골도 팔고 김치찌개도 팔고, 아무튼 뚝배기에 넣을 수 있는 건 다 파니까, 이러면은 차라리 구단위 상권이 아니라 동단위 상권에 들어가도 그 동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그런 데만 입점을 해도, 그냥 김밥 천국처럼 차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추어탕 먹고 싶다, 아이고 한번 때우자, 김치찌개 먹고 싶다, 야 때우자, 야 나 국밥 먹고 싶은데 그럼 여기 김치찌개도 있으니까 같이 가서 먹고 때우자, 이게 가능하잖아요. 자주 올 수 있는 전략으로 되잖아요. 차라리 그런 데가 오히려 양심적이라는 겁니다. 맛보다는 편의의 성격이 강하니까 그런 거는 상권이 좀 좁아도 돼요 오히려. 근데 전문점을 표방하는 국밥집들, 우리는 돼지국밥이 전문이야, 우리는 뭐 순댓국밥이 전문이야, 이런 집들이 그렇게 상권을 거의 김밥 천국처럼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걸 보면은, 이젠 어려운 불경기 때문에 소비력이 약해지니까 서민들을 위한 국밥집 창업에 아이템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그 세력 때문에 초보 창업들이 망하겠구나, 여기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망하고 나서 오니까.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릴게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수익은 결국 물류 수익입니다. 그리고 그 물류 수익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이걸 선택해서 아이템을 선정해요.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해요. 어차피 다 물류회사 집어넣어서 다각적으로 보내면 되니까. 근데 물류 수익을 보는데 물류 공급이 깔끔한 걸 좋아해요. 물류가 없는 아이템은 안 해요. 위스키 브랜드 이런 거 안 하죠. 공급할 게 없으니까. 샤브샤브 브랜드, 여태까지 최선당 정도밖에 없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야채 공급밖에 없잖아요. 공급할 게 많지가 않아. 그리고 만만하게 먹는 아이템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니까. 자주 먹을 수 있고 부담 없는 이런 평식업들, 오랜만에 가서 먹어야 되는 그런 뭐 스테이크 브랜드 이런 거 안 합니다. 오마카세 브랜드 이런 거 안 해요. 프랜차이즈는 평소에 자주 먹는 평식을 업종으로 삼는 걸 선호하고, 항상 거기에 대한 브랜드를 어떤 걸 할까 하고, 요즘 어떤 게 뜰까 이런 걸 계속 보겠죠. 근데 그 주제 중에서도 물품 공급이 깔끔하게 공급되는 걸 좋아해요. 국밥 너무 좋잖아요. 농축 육수액 공급하면 되죠. 사이즈도 작고 깔끔해요. 이거 어떻게 대체 못해. 머릿고기와 순대 공급 깔끔하잖아요. 머릿고기도 다 썰어서 갖다 주면 그람수 맞춰서 넣기만 하면 되니까 뭐 어떻게 사입할 이유도 없고 그냥 깔끔하게 공급할 품목이 있는 거죠. 깍두기, 김치 이런 거 깔끔하죠. 깍두기를 무나 김치는 납품은 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깍두기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럼 깔끔하잖아요. 무 20kg를 들여와가지고 여기다가 한 팩을 딱 넣고 비벼가지고 이틀 숙성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해결되면서 물류 수익도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깔끔하게 공급할 게 명확하니까 또 국밥 프랜차이즈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서민들이 먹는 그런 쪽으로 갈 거고, 국밥 브랜드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고 초보들이 당하겠죠. 역시 경기가 없으니까 국밥이구나. 이마트라는 게 있죠. 이마트는 전국에 100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9단위 상권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수도권 기준. 최소 그러면 5만 세대 이상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100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옛날에 동네 좀 큰 마트, 공판장 같은 느낌이죠. 이곳은 동단위 상권으로 들어갑니다. 최소 5천 세대 이상. 그래서 전국에 1000개, 2000개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밑에 하부 개념이 이마트24라고 하는 편의점이 있어요. 이거는 전국에 10,000개도 들어갈 거예요. GS나 CU들 막 3만 개, 4만 개 있잖아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마트 에브리데이 정도 되는 그런 동단위 상권에 들어가도록 기획이 됩니다. 그래서 김간의 뭐 메가커피, 파리바게뜨, 올리브영 이런 것들 브랜드들이 다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물론 파리바게뜨나 메가나 이런 건 완전 더 짧아지는 경우들도 많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가는 아이템으로다가 동단위 상권에 그 동네 사람을 장사하는 컨셉들은 그래도 버티죠. 근데 이 국밥 같은 경우는 동단위 상권으로 들어가는 업종이 아니에요. 이마트처럼 9단위, 5만 세대 이상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밥집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정교하게 상권을 나눠가지고 시간이 가도 계속해 유지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국밥집 힘들어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지나도 꾸준하게 사람들이 오니까 안정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상권을 좁게 동단위 상권 3,000세대 잡고 들어간다든지, 김밥 천국도 아니고
하고 그런 식으로 상권을 주면은 꾸준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적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을 위협받는 창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국밥 프랜차이즈는 이마트 상권 정도 이상은 부여받아야 생존할 수 있어요. 상권 잘 보세요. 맛과 가성비가 아니라 본점이나 초창기 가맹점들은 상권을 무지하게 많이 부여받고 했기 때문에 되는 거고, 그렇게 한바탕 지나가서 지금 막 뜨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권이 쪼개지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효 상권, 유효 수요, 이게 없으면 언제든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불경기, 소비력이 약해지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국밥집이다 이런 식으로 또 현혹돼서 선택하시려는 분들이 앞으로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생각하고 국밥, 탕 브랜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